네, 안녕하세요. 임영준입니다. 자, 오늘은 무오사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오사화는 조선시대에 유명한 네 번의 사화 중 한 번인데요. 일단 사화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인데 여기 사자는 선비사자 씁니다. 선비사. 선비사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인이 화를 입었다 해서 이제 사화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오사화 같은 거는 무오년에 살인이 화를 입었다 해서 무오사화입니다. 사화가 뭐뭐가 있냐면은 일단 무오사화, 그 다음에 갑자사화, 그 다음에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을사사화. 그리고 네 번 일어나는데, 이것들은 좀 더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의 싸움, 이제 훈구파가 살인파에 타락한 그런 과정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렇습니다만 좀 더 사건별로 좀 스탠스가 좀 다르죠. 배경이나 그런 게. 무오사화랑 갑자사화는 이제 연산군 때 일어났고요. 연산군. 그다음에 기묘사화는 중종 때 일어났고,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났습니다. 이거 중에서 제일 좀 중요하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요 기묘사화고, 제일 비중이 적은 건 요 을사사화입니다. 예, 그 중에서 오늘 요 무오사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 자, 당시 이제 연산군인데요. 연산군의 아빠가 성종이죠. 이 성종 시대 때는 이 성종 왕이 이제 예종이고, 예종 전 왕이 세조인데, 세조는 이제 지난번에 개유정난 때 다뤘듯이 왕의 찬탈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었죠. 요 세조의 왕의 찬탈을 도운 공신들을 이제 훈구파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요 훈구 세력들이 성종 때까지도 엄청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세조가 이제 말년에 어떻게 좀 그들 견제하려고 시도도 했지만 결국에는 예종 때 그 견제 세력을 날려버리면서 완전히 훈구파가 독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훈구파의 한 명의 신숙주 이런 대신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런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이제 성종이 등용을 한 게 사인파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걔들은 이제 조선 건국 당시에 정몽주파입니다. 정몽주파. 조선 건국을 반대하고 고려에 충돌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라인인데, 그 얘기도 이제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어쨌든 정몽주 라인 쪽에서 이제 벼슬을 나가지 않고 산속에서 이제 학문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 사인파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김종직을 불러들이면서 성종이 사인파를 밀어주죠. 그들이 이제 대간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대신보다 낮은 게 대간입니다. 그들은 이제 주로 3, 4라고 불리죠. 사간원, 뭐 홍문관,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사원부 이런 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판을 하죠. 보통 이제 대신들, 아니 대신 뭐 임형준이 이번에 뭐 부정부패를 했다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 뭐 폐하 이번에 이런 사업 하셨는데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비판을 하는 애들이 대간이에요. 얘들이 이제 대신들도 막 비판하죠. 아니 한명회가 이번에 이런 했다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 비판을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신 권력을 좀 누르는데 성공하는데 점점 이제 그 훈구 대신들도 나이 들어 죽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 대간들이 너무 세집니다. 이 살인파가 굉장히 세력이 커지게 되는데, 얘들은 이제 뭐냐면은 얘들은 뭘 하고 싶으면 유교 정치, 유교 사회잖아요. 나라 조선 자체가. 그래서
유교 정치, 유교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유교 시스템의 핵심은 이제 언론 기관인 3사에서 이제 비판하고 그걸 수용하고 이런 걸 이제 애들이 원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말년에 가면 갈수록 성종 말년에 가면 갈수록 성종이 뭐만 하면 얘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종이 또 사람이 모험생 콤플렉스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종이. 그러다 보니까 대관들이 안 됩니다 하면은 성종도 아니 끝까지 밀어붙이면 될 텐데 성종도 처음에는 아 싫다 니들이 뭔데 내 말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아따 하고 이제 말 듣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관들은 와 우리가 원하던 이상사회 성종 짱 이러고 있고 성종은 에이 대관인데 내가 뭐만 하면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걸 이제 지켜본 게 연산군인데요. 연산군은 되게 이걸 안 좋게 봤어요. 아니 아버지가 왕인데 쟤들은 뭔데 막 아버지가 하겠다는 게 막 토달고 막 그러지? 이런 것에 대해 연산군이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연산군 즉위한 다음에도 대관들이랑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산군은 이제 성종하고 좀 달랐죠. 연산군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하는 성격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우리가 연산군을 굉장히 폭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연산 초반까지는 나름 말 잘 들었어요. 대관 말도 수용하기도 했고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신하들의 우려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일처리 되게 잘했어요. 연산군이. 그래도 이제 신하들도 안심하고 있어 막 그럴 때쯤에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무오사화입니다. 자 어떻게 이 사건이 터지게 되냐? 전개. 요 조선시대에 보면 이제 조선실록이 있잖아요. 그 실록이 어떻게 써지게 되냐면은 왕하고 신하고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임형준이 뭐라 했고 지금 폐하께서 뭐라 했고 이걸 다 적고 앉아 있어요. 그걸 이제 사초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초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실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성종이 죽었으니까 이제 성종실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성종 때 쓸 사초들 전부 다 모으고 있었죠. 사관 여러분 각자 쓰신 사초 제출하세요 하면 이제 가지고 오거든요. 가지고 와가지고 검토하면서 뭔가 이상한 내용이나 뭐 이런 검토를 합니다. 요 일을 이제 총책임자를 맡았던 사람이 이극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극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초를 발견을 합니다.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사초였는데요. 요 김일손의 스승이 김종직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 살인파의 대빵 김종직인데 이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쓴 사초가 이극돈한테 뭔가 레이더망에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은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세조를 되게 깎아내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 세조가 누가 여색을 밝혔다 세조가 뭘 했다면서 세조에 대한 악플 수준에 사실인지도 몰라요. 악플 수준에 되게 그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세조 비하하는 내용이. 거기다가 자기를 깎아내리는 내용도 들어있었어요. 이극돈은 불경을 외워가지고 출세했음. 유교 나라에서 불경을 외웠다 이거는 욕이잖아요. 불교는 탄압받고 불교는 없어져야 돼 이랬던 사람들인데 불경을 잘 외워서 출세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 악플이잖아요. 열받죠 이극돈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잘 나가는 집안 사람이에요. 악플이죠. 어쨌든 간에 이극돈이 그래가지고 김일손한테 가가지고 자기 악플에 대해서 이것 좀 아니지 않냐 좀 고쳐줄 수 없냐 했는데 김일손이 안 됩니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일 때문에 이극돈이 삐져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극돈이 이걸로 고민을 합니다. 세조 깎아내린 내용이 있는데 애매한 걸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냥 올려. 만약에 이거 그냥 패스 시키면은 나중에 이제 읽을 때 야 이거 내용 뭐냐? 야 왜 이딴 게 들어가 있어? 야 이거 총책임자 나와 누구야? 이러면 위험해지잖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왕한테 가서
아니 김일성 놈이 이런 거 썼네요 하고 일러바치자니? 아니 이거 실록 보안 얼마나 철저한데 실록 책임자라는 분이 이걸 들고 와서 갖다 바쳐 이것도 자기 욕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애매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것돈이. 어쩔까 하다가 이제 이것돈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냐면은 유자광 이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유자광한테 이 내용을 들고 와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자광이 아니 이걸 뭘 망설이십니까? 당장 왕한테 다이렉트를 보고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자광이 이거 들고 가가지고 여성분한테 뭐 이런 걸 써놨네요.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다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미친놈들 맞네 하면서 이제 김일성을 비롯한 얘들 이제 잡아가두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자광이 어떤 사람인지 좀 봐야 되는데 유자광은 왜 이랬을까요? 유자광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분이 되게 천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서얼이라고 하거든요. 서얼 중에서 이제 서자와 얼자로 이제 되는데 이제 장자라고 하죠. 장자는 오 하고 이제 대접 받는 거예요. 대우 받는 거죠. 이제 그 정실 부인의 자식을 이제 장자라고 부르고 서자는 이제 첩의 자식, 얼자는 첩도 안 되는 노비나 뭐 그런 사람들의 자식을 이제 얼자라고 부르는데 장자는 되게 잘 쳐줬는데요. 서자하고 얼자는 되게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홍길동이 대표적이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처만 이렇게 차별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자보다도 최악인 유자광은 얼자였어요. 이제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신분이 이렇게 미천했지만 유자광은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름 이것도 칼 달고 이런 것도 잘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무과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이제 경비병이 됩니다. 이제 경복궁 담당 경비원 그렇게 돼서 이제 갑사가 되는데 근데 유자광은 사람이 이제 갑사에서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망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와중에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때가 세조 때였는데 이시에 난이라는 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이시에라는 사람이 저쪽 평안도가 함경도 그쪽에서 난을 일으켰는데 사실상 그 한 도 하나 전체가 반란을 일으킨 셈이어서 되게 심각한 거죠. 도 하나가 들고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이거 쟤들 난 도 하나가 통째로 일어났어. 규모도 엄청나. 근데 지금 뭔가 우리한테 긍정적인 소식도 없어. 지금 사람을 보냈는데 이겼다는 얘기도 별로 안 들려오고 이거 어떻게 하냐 너무 골 때린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자광이 또 특징이 뭐냐면은 글을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 이런 거 되게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자광이 상소를 씁니다. 상소를 쓰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 이 시에 난 일한 지 얼마나 돼가 지금 막 사람 보내놨는데 아니 어째서 이 진압할 애들은 여태 이 시의 목을 가져오지 못합니까? 답답하네.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한테 군사를 주신다면은 제가 미천의 신분이지만 끼어들어서 이 시의 목을 따와가지고 폐하의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세조가 이렇게 기계가 넘치고 포부가 넘치는 애가 있나? 하면서 되게 감동을 받아요. 세조가 야 유자광이라는 애 있던데 찾아서 데리고 와봐 합니다. 데리고 오면 이제 이게 갑사잖아요. 문지기가 이제 왕 앞에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만나서 보니까 말도 잘해. 세조가 이제 믿음이 막 가죠. 그래서 세조가 좋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하면서 이제 벼슬도 주고 이제 그 이시에는 진압하는데도 실제로 나갑니다. 게릴라 작전을 지휘를 해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출세를 하는 사람인데 그랬다가 이제 한 번 더 도약을 하는데 남이의 목사라고 예종 때
요 남이라는 사람도 남이라는 사람은 이시에한테 이제 진압 선봉장이었습니다. 확 하고 출세가 엄청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당시 한명회랑 싸우고 있었죠. 근데 이 한명회한테 남이가 살짝 밀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이가 화나가지고 하면서 이제 자기 세력을 좀 구축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유자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이가 유자왕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책에 보면은 해성 얘기를 합니다. 해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뭐 어쩌고 한 징조가 하면서 이제 반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유자왕이 이걸 듣고 다이렉트로 예종한테 뛰어가서 남이가 반란 일으키려 해요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바람에 이제 남이의 옥사가 벌어지면서 남이가 나가게 되고 유자왕은 한 번 더 이제 뛰어오르게 되죠. 어쨌든 이런 사람인데 이러다가 이제 근데 이 사람은 훈구파로 올 수가 있는데 훈구파는 아닙니다. 유자왕은 독고다이에요. 살인파도 훈구파도 아닙니다. 그 얘가 성종 때는 한 명의 훈구파의 대표주자죠. 즉 훈구파의 대표주자의 한 명을 직접 비난하는 상소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랑 1대1로 한번 붙기도 해요. 물론 밀리긴 했지만 일단 출신 자체가 훈구파랑 좀 거리가 멀죠. 얼자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별 많이 받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유자왕은 살인파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이제 시를 하나 썼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 시 내가 너무 잘 썼는데 해가지고 이거를 현판에다 달아서 일단 붙여놓습니다. 잘 썼구만 하고 이제 붙여놓고 가는데 얼마 뒤에 김종직이 고을에 이제 군수인가 어쨌든 그렇게 오게 돼요. 오게 돼가지고 보고 있는데 뭐야 이거 유자왕? 지가 뭔데 여기다 시를 써놓냐 하면서 이거 갖다 불태워버려 하고 날려버립니다. 유자왕이 열받죠. 열받지만은 자세를 낮춥니다. 자세를 낮추고 당시에 살인파가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김종식 짱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랬던 이제 마음속을 울분을 쌓고 있던 유자왕이었는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요 끼극돈이 들고 온 그거 보고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갔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손을 비롯해서 체포가 되는데 유자왕이 이제 혹시 더 건덕진 없나 막 뒤져보고 있어. 사초를 뒤지다가 아까 그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걸 주게 됩니다. 이것도 김일손이 이제 갖다 바친 건데요. 저자는 김종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은이 김종직, 그다음에 옹긴이 김일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유명한 조의 제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이제 뭔가 항우였나 어쨌든 그 사람이 왕위 찬탈한 거를 그렸는데 사실상 세조가 단종을 왕위 찬탈한 것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김종직도 이제 그때 당시에 벼슬길에 있진 않았지만 되게 올고든 살인파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단종을 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본데 그래서 이 조이제문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걸 김일손이 스승님의 글 하고 이제 거기다 사초를 제출을 한 거예요. 여기 유자왕이 레이더에 들어오고 이걸 또 유자왕이 가가지고 조이제문이라는데요. 이렇고 저런 뜻입니다는데 풀이까지 다 해줍니다. 이거는 세조대왕을 이제 그거 비유한 대목이고요. 하면서 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세조를 비하하는 내용입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열받죠. 열받네. 여성분이 다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김일손을 비롯해서 김일손 다 잡아가지고 야 너 이거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김일손 처음엔 저항을 해요. 사초대 보안이 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묻는 거 좀 아니냐. 연사님 웃기지 마! 하세요. 다 불어! 해가지고 불개시킵니다. 그래서 김일손이 이건 여기서 들었고요. 이건 저기서 들었고요. 이건 좀 제가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손을 비롯한 애들이 막 다 잡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김종직이 부관참시당하죠. 그 당시에 죽은 상태였는데 무덤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목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부관참시가. 그 다음에 김일손을 비롯한 김종직 일파가 전부 다 이제 막 김일손이 일단 당연히 죽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사형당하거나 유배가거나 뭐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자왕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유자광이 아니 얘도 죽여야 돼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냥 살인판 전부 다 죽여버리듯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자왕이 자기 혼자 사기 좀 뭐하니까 훈파들도 끼워 넣어요. 그 당시에 훈파였던 노사신, 윤필상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 모두 세조대왕의 녹을 받아먹은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훈파들이 그렇지 하면서 이제 얼떨결에 참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훈파도 상을 받고 유자왕도 만세 하고 복수했다 이거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일단 그 살인파는 크게 위축이 됩니다. 많이 위축이 돼요. 그때 대간도 많이 날아가고 그런 바람에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훈파는 상을 받았죠. 그런데 사실상 훈파라고 할 것 없이 훈파는 별거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유자광이 다 했죠. 유자광의 복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살인파를 날려버렸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연산군인데요. 유자왕이 이걸 장작불에 불을 붙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걸 부채질을 한 사람은 연산군이에요. 이 연산군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살인파하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었고 이 살인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간들 아니 쟤들은 뭔데 왕한테 저러냐 건방지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산군도 유자왕이 조이sem을 들고 오고 기뻐했을 거예요. 이거다! 이거면 살인파 놈들을 건방진 놈들에게 벌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살인파의 이제 대간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연산군은 왕권을 한층 더 단단하게 구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극돈 같은 경우에는 유배갑니다. 아니 유배는 아니고 파직됩니다. 이유가 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파직을 당하는데요. 이 이극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갑자사와랑 살짝 연결이 되거든요. 이극돈은 아니고 이극돈의 이제 가족이 이제 갑자사와랑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극돈의 이제 친척 중에서 그러니까 이극돈의 이제 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세좌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 갑자사와 때 뭔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연산군이 이렇게 첫 번째 사화 무오사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